윈스턴 처칠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ccess is never final. 성공의 끝은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일화의 프로토타입, 오늘은 8번째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1화의 프로토타입의 1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수상이자 총리였었지요. 윈스턴 처칠. 2002년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에서 설문조사한 가장 위대한 영국인 가운데에서도 세익스피어, 뉴턴, 엘리자베스 1세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경에게도 재미난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일화 중에서도 하나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여튼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어느 날 처칠의 비서가 일간신문을 들고 돌아와서 처칠 앞에서 그 신문사를 맹비난합니다. 처칠을 시거를 문 불독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었기 때문인데요. 처칠은 신문을 물끄러미 받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렸군. 여기에 있는 내 조상아보다 훨씬 나름 닮았어. 당장 이 조상을 떼어버리고 이 그립을 올려붙이도록 하게. 네, 이건 외에도요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세계에 결속을 모으는 연설을 하러 방송국에 가야 했던 처칠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BBC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방송되는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을 들어야 하거든요. 이 말에 기분이 좋아진 처칠이 1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수는 처칠을 향해서 한쪽 눈을 찡긋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타십시오 손님, 처칠이고 뭐고 일단 돈부터 벌고 봐야겠습니다. 처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럽시다. 까짓것.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데요. 보다 더 많은 일화를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윈스턴 처칠로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프로그램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호의 프로토타입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 대비 이렇게 말 많은 방송국은 없을 거야 아마. 여튼 1화의 프로토타입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홈플러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다시 볼게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1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이슈 타임. 자, 한 주간의 이슈를 마음대로 찝어서 전해드리고 제 의견까지 덧붙이는 이슈 타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도 눈에 띄는 이슈 한번 제대로 낚아보겠습니다. 자, 위그선이란 걸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일종의 교통수단인데요. 승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위그선이 시험 운행되고 또 상용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그선은요, 언뜻 보면 비행기 같지만 항공 기술을 접합해서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첨단 선박인데요. 최고 시속 200km로요, 한 번에 1000km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연료비로 빠르게 해상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으로도 항공기로도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위그선은 내년 초에 해상 운항을 앞두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용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위그선 탑승 인원이 5명에 불과해서요, 상업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데다 높은 파도나 바람에 약한 점은 아직까지는 해결 과제라고 하네요. 일단 향후에는 15인승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게 법적인 여러가지 안정성을 갖춘다면 운송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튼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군경작전과 구조임무 등 군사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앞으로의 상용화 계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도 될 수 있고 비행기도 될 수 있다. 이 배의 장점이라 하면 속력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면 많이 느려도요, 배가요 굉장히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교통수단이지요. 그래서 여객보다는 대량의 화물 운송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반면에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어 나르기는 하지만 비행기의 몸체 특성상 많은 양을 실지는 못한다는 거 때문에 빠르면서도 소량의 운반으로는 비행기가, 대량의 화물 운반으로는 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배와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아마 정말 세계 최고의 교통수단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요, 또 모르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고도의 발전을 이루곤 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이런 배와 비행기의 장점을 모두 가진 대형 위그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결혼식을 전국에 생방송한다면 어떨까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와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을 부담없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는데요.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온에어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결혼식 생방송 이벤트를 연다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지인들을 위해서 결혼식 현장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생중계하는 행사인데요.
결혼식에 앞서 참석자 인터뷰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결혼식 깜짝 선물을 해주고픈 이용자라면 11월 30일까지 트윗 온에어 이메일이나 트위터라면 트위터로 신청하면 된다는데요. 간단한 결혼식 일정과 재미있는 사연을 적어보내면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트윗 온에어를 서비스하는 아이쿠 김옥은 대표는요, 큰 규모의 행사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방송 이벤트를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이벤트 기획 의도를 밝혔네요. 야, 이거 꽤 흥미롭겠는데요. 무슨 KBS도 아니고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결혼식이라 결혼식장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수많은 하객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아마 어마어마한 축하 사례를 받는 점에서 내심 트위터가 대단한 서비스를 낸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슈 타입이었습니다. 토크 타임.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밝혀드리는 코너지요. 토크타입 코너 시간이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사연 참여 방법은요, 아이버로드 홈페이지 주소 iBroad.wo.to에서 매주마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내심 궁금해지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이언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지난 15일은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이었는데요. 이 훈련 하니까 올해 저희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에 학교를 나와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PC방에서 1시간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집중하도록 컴퓨터를 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가 다 되어서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후 2시였네요. 그래서 저는 20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얼음 땡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난번 재난안전한국훈련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학교 갈 때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은 여동생이 차를 가지고 먼저 학교를 가서,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문세 씨가 재난안전한국훈련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15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오전 10시 라디오 15소리와 함께 곧바로 이어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는 터미널 앞에서 그냥 버스 안에서 가만히 20분 동안 얼음 땡 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30분 지각했죠. 하필 그날 수업이 제 졸업과 관련이 있는 교수님 수업이라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난 15일에 있었네요. 제가 약간 PC에 빠져 있다가 오후 2시 수업 예정이라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하필 사이렌 울려서 결국 20분 더 지각했습니다. 이상이 저의 민방위 훈련날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훈련인가요? 민방위 훈련 중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행하는 훈련은 1년에 딱 8번밖에 없을 텐데 자이언츠님은 별의별 에피소드를 다 겪으셨네요. 그나저나 제가 이제 사는 지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민방위 훈련 중에도 고속도로에서 차는 잘만 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적이 좀 뜸한 곳이기도 해서 원래 사람은 좀 잘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요. 사실 이 민방위 훈련이란 것이 아무래도 인적이 뜸한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나저나 민방위 훈련인데 20분지각 뭐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각했다고 하면 별 수 없겠지만요. 이 민방위 훈련은 뭐 자기가 알아서 처신해서 잘 오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거는 네. 무엇보다도 2시 정각부터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적어도 대학교에서 2시 강의에 참석하려면은 뭐 어느 강의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최소 10분 전까지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미리 들어가는 것이 좋지요. 네. 여튼 얼음땡이란 표현 재밌었고요. 네. 사연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동훈 본능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생명 관련 문제라고 사연을 써주셨는데요. 이거 드리자면요, 이번에는 생명 관련 문제에 대해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피임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태아가 발생하면 피임이 불가능하여 낙태, 즉 임신 중절 수술을 택하는데요. 낙태 방법으로는 큐레스로 태아 신체를 자르는 것과 소금물에 넣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라는 것도 살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철도 사연은 아닌데요. 사연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동훈 본능님이 저를 매주마다 시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적지 않게 들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느낌으로요. 네. 물론 그런 의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좀 사연으로서는 네, 사실 좀 주제가 많이 무겁네요. 네, 그래도 애써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지요. 이 낙태라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인륜적인 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이거를 주제로 토론 발표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다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비록 원치 않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그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지 이해가 가진 않더군요. 일단 낙태를 하는 산모에게 있어서도 이 향후 아기를 다시 가질 때 이 자궁벽 자체가 좀 많이 긁혀서 유산될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낙태 자체가 산모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일단 주제 자체도 좀 무거운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동훈 본능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셋이 그라나드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르길래 열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이 파수대 전단을 들고 기다렸더군요. 여호와 증인은 세상 국가 정보들을 전부 사탄으로 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고 병역 기피는 물론이요 헌혈 및 수혈도 거부한다는 곳이고 기존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명을 받은 집단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상 대꾸해봤자 손해만 볼 게 뻔하니 문을 그냥 닫아 잠궈버렸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대략 2주 전쯤이었는데요.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요. 세실 그라나드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는지는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아주 잠깐이어서요. 네. 여튼 어느 소수인의 종교를 포교를 하려 이제 어느 말끔하게 정장 차려 입으신 아저씨분과 옆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서 한 층에 두 집 대문이 서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형식이라서 일단 이 말하는 것도 일단 시간을 줄일 겸 해서 제가 사는 집하고요 옆집의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서요 문을 열게 하였더군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옆집에서 마중 나오신 분이 다름 아닌 교회 목사님이신 옆집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방문 포교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냉큼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버럭 화를 내시면서요. 예. 바로 옆에 저도 비슷한 타이밍에 외출이란 핑계를 대고 문을 닫았고요. 여튼이 포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을 잘못 찾아오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하필 포교하는 분이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네. 보통 이제 이런 소수인의 종교를 포교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불쾌했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통쾌하고 상쾌하였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사연 보내주신 세실 그라나드님은요 종교가 기독교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즉 아무 종교도 안 믿고요. 사실 집 앞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7살 때 딱 한 번밖에 들어가 본 게 다고요. 부모님은 불교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한 입장에선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여튼 세실 그라나드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토크타입은 이렇게 3분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토크타입이 부득이하게 이제 화요일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만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3분이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방송은 저번주 일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사실상 9일을 받는지라 아마 사연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 같네요. 네,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연 보내주시는 주소와 방법 이왕이면 풀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토크타임 사연 보내주시는 주소는요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주소 iBroad.wo.to로 들어오셔서요
상단 메뉴에 프로그램 안내 클릭하시면요, 프로그램 목록에 1화의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요, 1화의 프로토타입 메인 화면이 뜨고요, 왼쪽 메뉴에 청취자 사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게시판이 뜨는데요,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봬도 이 토크타입 청취자 사연 코너가 아이브로드 홈페이지를 정식 개장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일조했어요. 네. 원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 체제로 그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연을 올리거나 확인하는데도 여러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더군요. 네.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아이브로드에서 이때까지 제작하였거나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홍보도 절실히 필요했던지라 저번에 이제 10월 20일에 홈페이지를 전격 개장하였습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 구축자 자체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사실상 홈페이지도 제 얼굴을 많이 갖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이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일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방송을 시작해서 정신없이 말하다 보면 어느새 끝내야 할 시간이 다시 오죠. 자, 어느새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30분이란 시간은 정말 금방이지요. 매주 토크타입 사연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 일이란 거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사연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매주마다 어떤 사연이 들어올지 내심 많이 궁금해지더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밤만 되면 이제 외출할 때도 입김이 조금씩 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러모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모로 따뜻한 것을 많이 찾게 되는 요즘, 정말 따끈따끈하게 김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입에 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수요일에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